사실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네. 의사들이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방의료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김윤 선생님 누가 오늘 먼저 하세요. 태백병원이니까 네. 선생님 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태백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백 자체가 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네. 100년째 1936년에 생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진료 수익이 좋았던 병원으로 아직도 국건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네. 저도 역시 태백병원에 갈 수 있었던 거는 태백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 만약에 그 태백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었으면 태백 주민들은 의사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네네. 그럼 다른 지역들, 네. 예를 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뭐 평창 이런 데는 네. 저희 같은 그런 병원이 없어요. 예, 그 아주 조그만 의료원이 예, 예, 있죠.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의사들이 일을 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1차 의료를 빼놓고 의사들은 청진기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네. 하기 때문에 태백병원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원 혹은 공공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네. 병원들은 의사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국건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태백병원 의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진료를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실력들을 좋고 예. 이게 주마다 계속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일을 네. 합니다. 의사들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전문성을 얼마나 높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컨대 선생님 그 네. 이제 제도 개혁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고 시설 네. 투자를 하고 해서 지역에 좋은 병원들을 거점 병원들을 쭉 만들면 네. 그러면 의사들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네. 그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와 네. 지방 도시에 있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네. 대도시의 작은 병원의 의사 수보다 지방의 중소도시의 큰 병원의 의사 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디 사느냐, 뭐 주거 환경, 교육 환경도 중요한 선택 요인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전문가로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있느냐. 예, 예, 예. 내가 여기서 일하면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네. 정말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네, 네. 하는 게 중요한 선택 요인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의사를 늘리는 것은 지방의 의사, 부족한 의사를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네. 것.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 좋은 병원이 없는 큰 종합병원이 없는 소위 의료 취약지에 네. 큰 병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 방법은 공공병원을 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확충하는 것도 방법일 예, 거고요. 예. 아예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 병원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병원은 많은데 네. 병상도 많은데 큰 병원이 없는 곳은 기존 병원들이 큰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만드는 네.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 배치하고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의료생활권 기준으로 나누면 한 60개쯤이 되는데요. 네. 그 60개 중에 절반 이상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배정한 의대 정원 예. 그 대학병원들이 예. 각각의 지역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예, 예. 그 절반이 넘는 지역을 예. 대학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예, 예.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데 이제 건강이 인권이다. 이제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의료가 돈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의사들이 네. 전부 뭐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고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심지어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병원,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네. 이런 이제 지역
병원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문 닫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없앴습니까? 진주의료원, 대구의료원 전부 한 사람이 없앴습니다. 한 당에서 없앴습니다. 홍준표 네. 대구시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네. 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특별법. 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네. 잘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일종의 뭐 가칭 공공의료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효율성도 높이고 네. 질도 높이고 결국 그거는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네. 편익이죠. 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진료 수익을 많이 내면 네. 그거에 따라서 병원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네.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 네네네. 20년 전만 해도 타가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유, 대한 인기가 열망이 제일 높아요. 그게 예. 뭐 그냥 이 교육비가 싸서가 아니라 네. 퀄리티가 질이 좋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예. 그거 프레임 바꾸는데 얼마 예.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의료 개혁도 의료 혁신도 혁신입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은 의료 개혁이고 저희는 혁신입니다. 혁신당은 의료 예. 혁신입니다. 네. 단어가 달라요. 네. 예, 어떤 쪽이 더 세게 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제 의료가 권리라고 하면 네. 그 의료 시스템이 공공적이어야 하는데요. 의료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만들려면 하나는 그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는 게 다른 한 축이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네. 공공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 네, 두 네. 가지가 예.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인 상황에서 네. 공공만 늘려서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너무 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소극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이제 법을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마 같이 해보면 네. 논의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댓글에 네. 동슈님께서 김선민 들어가면 대박일 듯. 그다음에 위덕님은 김선민 후보님 두 분 다 입성하셔야겠어요. 두 분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두 고맙습니다. 분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지금 의료 관련해서 문제적 상황을 다 워낙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네. 그야말로 외과적 수술을 의료혁신, 의료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좀 듭니다.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교하게 네. 개혁하고 혁신해 보겠습니다. 네. 당은 다른데. 저희는 예인선입니다. 이쪽이 저희가 예인선이고 이끕니다. 여기는 예. 예, 무슨 내부에서 선입니까?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내부에서의 혁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네. 받습니다.